네, 개장을 앞둔 중화권 증시 전략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총 상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새해 들어서 네. 본토 증시는 살짝 숨고르기 좀 이어지는 것 네. 같고요. 홍콩은 그래도 다시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우선 최근 시장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생지수 외부적 영향이 크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0.5% 상승에 그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 쪽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AIA나 아니면 차이나라이프 정도. 차이나라이프는 6% 상승했고 AI는 4% 상승했고요. 아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이제 연금 관리, 아니 보험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험자 가입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제 기존 AI 테마 투자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모델 QN3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본토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 0.18% 상승에 그쳤죠.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아직까지 2.9조 위안으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대표팀이 어제도 오전에 매도, 오후에 참. 매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는 매도 금액, 전체 금액 자체가 조금은 줄었다. 그래서 네. 매도세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토에서 메모리 칩 업체의 상승세 여전하고요. 다만 부동산 섹터가 아직도 하락. 이렇게 보시면 이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거든요. 30개 도시에서 부동산 세일즈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9% 하락인데요. 이 하락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제 소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홍콩이 본토를 아웃퍼폼한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그리고 섹터별 흐름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상무님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항상 우선 테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전망 항상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뭐 AI 밸류체인 단, 최근에는 또 저희가 태양광 섹터나 혹은 상업 우주, 민간 우주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좀 했었는데 이런 섹터별로 오늘 모신 김에 약간 단기 혹은 중장기 조금 나눠서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까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가지고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중국 지금 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분기별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를 보면 저희가 향후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는데 예금 아직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계 예금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추세가 또 뭐냐면 정기 예금, 그러니까 묶여 있는 예금에서 바로 지급 가능한 예금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약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성향은 아직까지도 감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다만 소비 측면에서 상품 쪽에 소비를 한다. 티켓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소비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위한 그런 가성비, 소비로. 가심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인터테인먼트 위주. 서비스 업종에서 지출이 거기서 더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응답자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했고요. 그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성비 쪽에 이제 서비스 섹터의 소비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지금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죠. 2026년. 이렇다 보기엔 다른 여러 경제가 특히 중국 증시는 투웨이 에쿼티 마켓이 움직인다고 볼게요. K 이코노미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네. 올라가는 데는 뭐냐면 기술, 산업, 소재 분야.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 마진도 높고 이익 전망치조차도 상향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만 소비 부분에서는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화되고 있어가지고 향후 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을 겪고 있어서요. 그래서 중국 주식 저희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 주식이 팍 올라간 것처럼 전반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여기선 섹터별,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상반기에는 중국 정책 지원으로 영향을 받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산업 소재라든가 기술 부분, AI 관련된 테마로 움직일 거라고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소비자의 신뢰 회복으로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하락이 완만해지면서 소비 중심의 섹터 상승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중국이 한국을 따를 것이냐. 지금 과연? 아시아 증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머징 국가에서 한국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상승 여력 20%, 30%라고 봤을 때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여기서 이 차익 실현이 나타났을 때 다음 주자를 찾을 거기 때문에 어. 다음 이머징 국가에서 제 생각엔 네. 중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혹시 소비 섹터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선 다른 큰 소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업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관광, 그쵸. 그다음에 게임 이런 음. 식으로 조금만 써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프리미엄 소비나 혹은 이제 진짜 엔터테이닝 약간 이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 저희가 같이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소비에 대한 회복도 확실히 기대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뭐 상무님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K 증시는 오늘도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무님 그래도 지난해에는 좀 자주 모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1월이 거의 끝나가실 때쯤에야 좀 찾아주셨어요. 또 오늘 바로 출국을 하신다고 해서 이 바쁜 일정 중에도 한국 찾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워가지고 대부분 12월, 1월, 2월은 한국에 안 오려고 노력 중인데 네. 어쩔 수 없이 온 이유가 참, 네. 한국의 STO 법안 그것 때문에 이제 STO, 한국 네. 토크나이제이션 에셋에 관련해서 어떤 발전 사항이나 업계분들 만나보고 비즈니스 뭐 기회 포착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급하게 온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와요. 그때 네. 누구랑 같이 오냐면 홍콩의 초고액 자산가들. 울트라 고액 자산가들 15분이나 네? 오거든요. 근데 이 15분이 오는 이유가 한국 기업 탐방 그리고 한국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방문해서 한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어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거네요.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초고액 자산가들은 네. 일부 뭐 삼성증권의 고액 자산가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서 모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집 조건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저희 이제 ETF를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전체 총 고액 자산 그 가치로 해가 저희가 그분들을 선별했는데 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15분 중에 1인 한 분당 사이즈가 원화로 자산 가치가 네. 1조 원들이 넘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분이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미니멈으로 15조 이상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 기업 탐방을 할 때 네. I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이 웬만한 자산운용사, 국가 연계부문 움직이지 않는 이상 방문을 못하게 하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의 프로파일을 보고 그 기업들이 이제 허용을 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향후 이제 한국의 직접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상무님 말씀과 같이 사실 뭐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 투톱 오늘도 달리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네. 또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에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이 끝나신 건가요? 네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여쭤보았습니다. 저희가 CSOP 상품에서 같이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뭐 오늘 K 증시 일단 계속해서 반도체주도 달리고 있는데 과연 중화권 증시는 잠시 후에 개장해서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시장 전략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홍콩은 좋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중국 같은 경우 아직도 국가대표팀의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시진핑이 군부 2인자 제거했다는 소식 제 생각엔 정치적인 영향은 크지만 증시의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ADR 종목의 게이밍하고 AI 종목들이 상승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어서 홍콩, 중국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약간 제외시키고요. 왜냐하면 이제 CPCA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레베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했는데 다만 그 코스트가 네.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영업이익률이 4.1%로 떨어졌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12월에는 1.8%에 그쳤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 정도는 약간 약세로 보일 거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약세 그리고 국가대표팀 매도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 소문이긴 한데 네. 제가 홍콩에 있는 프라이빗 에쿼티 하는 분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여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리고 네. 싶은 얘기가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아시죠? 미국 쪽에. 그러니까 네. 이게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의 자금들이거든요. 네. 사실 보면 예일대학교의 인다우먼트 사이즈가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일대학교는 말씀 안 드리고 미국의 인다우먼트 펀드들이 홍콩 주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홍콩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는 얘기는 네. 발이 빠른 기본 자산운용사라든가 연기금들은 중국 내 투자 비중이 제한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비영리 단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 가이드라인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자금이 미국 자금이 네. 들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소식이고요. 사실이라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다시 한번 아시아 증시에서 떠오를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머니무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에 같이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